저는 시카고에서 25년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58살이고요. 아내 미자와 함께 노스 시카고 로렌스 애비뉴 근처에서 클린 앤 프레시라는 세탁소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미국에서 장사하면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월 매출이 $8,000 정도 나오는데 세금이며 월세며 각종 비용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2,500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330만 원 정도죠. 부부가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해서 말이에요. 일요일만 쉬고요. 토요일도 오후 6시까지 문 열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하면 미국에서 사업한다며? 잘 나가나 보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씁쓸해요. 처음 이민 왔을 때만 해도 꿈이 있었거든요. 1999년에 왔으니까 벌써 25년이 됐네요.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아내는 30살이었고요. 그때는 정말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대학 나와도 취업이 어려웠거든요. IMF 외환위기 직후였으니까요. 저는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회사 다니다가 구조조정에 걸려서 쫓겨났어요. 아내는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서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둘이 합쳐도 한 달에 200만 원 벌기가 어려웠어요. 그나마도 불안정했고요. 그러다가 미자 언니가 먼저 미국에 와 있었거든요. 언니 남편이 투자 이민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전화해서 여기 와서 세탁소 해보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투자 이민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 냈는데 언니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보증을 서주겠다고요. 그래서 1999년 봄에 시카고로 왔어요. 딸 지영이가 3살, 아들 민호가 갓 태어났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언니 집에서 한 달 정도 얹혀 살았어요. 시카고 첫 인상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3월인데도 너무 추웠거든요. 한국의 12월보다 더 추운 것 같았어요. 언니가 우리를 데리고 여러 세탁소를 구경시켜줬어요. 세탁소는 안정적이야. 사람들이 옷은 계속 입잖아. 날마다 손님이 와. 이렇게 말하면서요. 처음 본 세탁소가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의 세탁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거대한 드라이클리닝 기계들이 우르릉거리면서 돌아가고 셔츠를 다리는 기계도 있고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괜찮은 세탁소 하나 사려면 $15만 에서 $20만 필요했거든요. 한국 돈으로 2억 정도였어요. 다행히 언니 남편이 연결해준 한인 브로커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면서 매출이 월 $5,000 정도 나오는 작은 세탁소를 소개해줬어요. 가격이 $12만. 그때 한국에서 가져온 돈과 빌린 돈 합쳐서 겨우 $12만 만들었어요. 계약할 때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나요. 전 재산을 거는 거였거든요. 위치는 시카고 북쪽 업타운 지역이었어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근처였죠. 가게는 작았어요. 가로 5m, 세로 10m 정도? 앞쪽은 카운터와 옷걸이가 있고 뒤쪽에 기계들이 있었어요. 첫날 세탁소 문을 열었을 때가 1999년 5월 15일이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해요. 처음에는 정말 헤맸어요. 기계 사용법도 모르겠고 손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가격표는 어떻게 매기는지도 모르겠고요. 이전 사장이 일주일 정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영어를 대충 섞어가면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This is dry cleaning machine, this is pressing machine. 이런 식으로요.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중년 백인 남성이었는데 정장 재킷 2벌과 바지 3개를 가져왔어요. How much? 라고 물어보는데 가격표를 뒤져보고서야 대답할 수 있었어요. 재킷 $8, 바지 $5. 이렇게 말했더니 그 손님이 웬? 이라고 묻더라고요. 언제 완성되냐는 거였어요. 당황해서 투모로라고 했어요. 내일이라고요. 그런데 이전 사장이 적어놓은 스케줄을 보니까 드라이클리닝은 보통 2일 걸린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에 미자랑 둘이서 기계 사용법을 다시 공부했어요. 매뉴얼을 사전 찾아가면서 읽었거든요. 드라이클리닝 용제 넣는 법, 온도 조절하는 법, 다림질 기계 사용법까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와서 그 손님 옷을 했는데 재킷에 단추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 절망했죠. 그런데 미자가 바느질을 잘 하거든요.
비슷한 단추를 구해서 달아줬어요. 손님이 옷을 찾으러 왔을 때 베리 그램 오디 이라고 하면서 팁까지 주더라고요. $5를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첫 달 매출이 $3,800 정도 나왔어요. 월세가 $1,200, 전기세가 $300, 세탁 용제나 비닐 포장지 같은 소모품이 $400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손에 남는 게 $1,900 정도였죠.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1,900면 한국 돈으로 240만 원 정도였거든요. 한국에서 벌던 것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알게 됐죠. 여름에는 손님이 줄어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옷을 덜 입으니까 드라이클리닝 할 옷도 줄어들었어요. 7월 매출이 $2,800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12월 전기세가 $600 나왔거든요. 세탁소는 기계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여름에는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야 했고요. 첫 해 평균 매출이 월 $3,500 정도였어요. 비용 빼면 $2,000 정도 남았죠. 그런데 거기서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거예요.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1,500 정도였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3년째 되던 해에 기회가 왔어요. 바로 옆 가게가 나온 거예요. 미용실이었는데 사장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을 합치면 세탁소를 2배로 키울 수 있었어요. 더 많은 기계를 들여놓을 수 있고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었죠. 고민이 많았어요. 돈이 또 필요했거든요. $100,000 정도는 있어야 했어요. 기계 사고, 인테리어하고 운영 자금까지 생각하면요. 미자랑 밤새도록 이야기했어요. 한 번 더 도전해보자.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 결국 결정했어요. 한국에 있는 처갓집에서 돈을 빌렸어요. 장인 어른께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보내주셨거든요. 정말 죄송하고 고마웠어요. 가게를 확장하고 나니까 확실히 달랐어요. 매출이 월 $6,000까지 올라갔어요. 드라이클리닝 기계도 하나 더 들여놓고 셔츠 다리는 기계도 좋은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수선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미자가 원래 바느질을 잘 했거든요. 바지 단 줄이기, 재킷 사이즈 맞추기, 단추 달기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수선이 의외로 돈이 됐어요. 바지 단 줄이는 게 $15, 재킷 소매 줄이는 게 $25였거든요. 하루에 수선만 3에서 4개씩 해도 $100는 나왔어요.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입소문이 났나 봐요. 저기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 깨끗하게 잘 해준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 정장을 입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단골이 됐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와서 일주일치 셔츠를 맡기고 금요일에 찾아가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런 손님들은 정말 고마웠어요. 한 번에 셔츠 5에서 6벌씩 맡기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됐거든요. 2005년쯤 되니까 매출이 월 $7,000까지 올라갔어요. 비용 빼고 나면 $4,000 정도 남았죠. 세금 내고 나서도 $3,000는 가져갔어요. 그때가 가장 좋았던 시절이에요. 딸 지영이는 초등학교에 다녔고 아들 민호는 유치원에 다녔어요. 둘 다 영어를 잘해서 부러웠어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놀러도 다녔어요. 미시간 호수에 가서 낚시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링컨파크 동물원에도 가고요. 그런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망했다는 뉴스를 보는데 남 일 같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아끼니까 드라이클리닝을 덜 하게 된 거죠. 특히 고급 정장을 맡기던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매출이 월 $5,5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월세나 전기세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였거든요. 실제 소득이 반으로 줄어든 셈이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졌어요. 한국에서 빌린 돈도 갚아야 했는데 매달 이자만 $800씩 나갔어요.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부담이었고요. 미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걱정만 했어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2009년이 가장 어려웠어요. 매출이 월 $4,8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해 여름에 큰 실수를 했어요.
단골 손님이 비싼 실크 드레스를 맡겼는데 드라이 클리닝 하다가 얼룩이 생긴 거예요. 용재가 옷감과 맞지 않았나 봐요. 그 드레스가 $500짜리였어요. 손님이 완전히 화를 내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결국 새 드레스 값을 물어줘야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손님이 인터넷에 나쁜 리뷰를 올렸어요. 여기서 옷 버렸다면서요. 그 리뷰 때문에 손님이 더 줄어들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미자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배달 서비스를 해보자고요. 손님들이 세탁소까지 오는 게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받아오고 배달해 주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름값도 많이 들 텐데 수지가 맞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 시작해봤어요. 몇몇 단골 손님들한테 전화해서 픽업 서비스를 시작했다. 집까지 가서 옷을 받아올 테니 전화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바쁜 직장인들이 좋아했어요. 정말 편하다면서요.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니까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멀리 있어서 세탁소에 오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배달 서비스 때문에 우리를 찾게 된 거죠. 2010년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배달 서비스 덕분에 매출이 다시 $6,00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경쟁이 심해진 거예요. 근처에 한인이 하는 세탁소가 2개나 더 생겼어요. 가격 경쟁이 시작됐죠. 다른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6에 해준다고 하면 우리도 $6로 내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2012년쯤에는 정말 한계였어요.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2,000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배달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딸 지영이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었어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등록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빠, 나는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다닐게. 지영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지영이는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니까 정말 미안하고 속상했어요.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아이들 명의로요. 지영이가 시카고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갔을 때 정말 기뻤어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쯤부터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옷차림이 캐주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은 거의 정장을 안 입더라고요. 청바지에 셔츠, 이런 차림으로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드라이 클리닝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2016년 매출이 $5,200까지 떨어졌어요. 그때쯤 미자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화학용제 냄새를 맡다 보니까 기관지가 나빠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될 수 있으면 환경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화학물질에 계속 노출되면 더 심해질 수 있다고요. 고민이 많았어요. 미자 건강도 걱정되고 사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희망이 보였어요. 근처에 고급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긴 거예요. 젊은 전문직들이 많이 이사 왔어요. 그 사람들은 돈도 있고 옷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비싼 브랜드 옷들을 드라이 클리닝 하러 오더라고요. 매출이 다시 $6,500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싶었어요. 2018년, 2019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매출이 월 $7,000 정도 유지됐고 실수령도 $2,800 정도 됐어요. 딸 지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가 됐어요. 아들 민호는 의대에 들어갔고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완전 재앙이었어요.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게 됐잖아요. 정장 입을 일이 없어진 거죠. 드라이 클리닝 수요가 거의 없어졌어요. 3월 매출이 $2,000, 4월에는 $1,500까지 떨어졌어요. 월세도 못 낼 정도였어요.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신청하는 것도 복잡하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더라고요. 5월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문 닫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영이가 도와줬어요.
지영이가 회계사니까 정부 지원금 신청을 대신 해줬어요. PPP 론이라고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이었어요. 2만 달러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조건에 맞으면 탕감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 돈으로 버텼어요.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최소한의 운영만 했어요. 2020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드라이클리닝 수요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재택근무가 계속되는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매출이 월 5천 달러 정도에서 머물렀어요. 2021년, 2022년도 비슷했어요. 매출 5천에서 5,500달러, 실수령 2천 달러 정도요. 그런데 2023년부터 좀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세탁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앱으로 주문하면 옷을 가져가서 세탁하고 다시 배달해주는 서비스요. 우리 같은 동네 세탁소는 경쟁이 안 됐어요. 대형 업체들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편리했거든요. 손님들이 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은 거의 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더라고요. 작년 매출이 월 4,5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올해는 더 심해져서 월 4,000달러 정도예요. 비용은 그대로인데 매출이 줄어드니까 실수령이 1,500달러까지 줄어들었어요. 정말 답답해요. 25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해요. 미자는 요즘 우울해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되는 게 없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25년 전에 한국에 그냥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친구들 보면 한국에서 회사 다니다가 은퇴한 사람들도 있어요. 국민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그럭저럭 편하게 사는 것 같던데요. 우리는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는 받을 수 있지만 얼마 안 될 거예요. 세탁소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요즘 젊은 한인들은 세탁소 안 해요. 더 좋은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걸 그만둘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올해 들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지금 2,800달러 내는데 3,200달러로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게 이유였어요. 실제로 이 동네가 많이 개발되면서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올랐거든요. 월세가 400달러 오르면 우리 수익은 거의 없어져요. 지금도 빠듯한데 더 낼 여유가 없어요. 건물주와 협상을 시도해 봤어요. 25년 동안 성실하게 월세 냈다. 조금만 봐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었어요. 계약 갱신을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새로운 자리를 알아봤는데 임대료가 더 비싸거나 위치가 좋지 않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요. 세탁소는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주차하기 편해야 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근처에 오피스나 주택이 있어야 해요. 그런 곳은 대부분 임대료가 3,500달러 이상이었어요. 우리가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고민하다가 지영이와 상의했어요. 지영이는 회계사니까 숫자에 밝잖아요. 지영이가 계산해 보더니 아빠, 이 사업은 더 이상 수지가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비용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월세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야 하는데 가격은 못 올리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드라이클리닝 가격을 25년 전과 비교해보면 거의 그대로예요. 그때 셔츠가 2달러 50센트였는데 지금도 3달러예요. 그런데 월세는 25년 전에 1,200달러였는데 지금은 2,800달러예요. 2배 넘게 올랐죠. 전기세도 가스비도 보험료도 다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영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 찾아보세요. 아빠 나이가 58살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른 일이 뭐가 있겠냐? 영어도 많이 늘었잖아요. 세탁소 관리 경험도 있고 어디 큰 세탁업체의 매니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시카고에는 대형 세탁업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호텔이나 병원 세탁물을 처리하는 곳들이요. 그런 곳에서 한인 매니저를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국어 하는 직원들 관리하는 역할이요. 급여는 연봉 4만 달러 정도라고 했어요. 월 3,300달러 정도죠. 지금 세탁소에서 버는 것보다 많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제공되고 유급휴가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다고 했어요. 한번 알아볼까? 미자한테 물어봤어요. 미자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25년 동안 우리 사업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남의 밑에서 일하라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어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거든요. 작년 12월에 큰 세탁업체 면접을 봤어요. 클린 메스터라는 회사였는데 시카고에 공장이 3개나 있는 큰 회사였어요. 면접에서 물어본 게 세탁기계 다룰 수 있냐? 직원 관리해봤냐? 한국어 할 수 있냐? 이런 거였어요. 25년 경험이라고 하니까 바로 합격이더라고요. 월급은 월 $3,500, 건강보험 포함해서요. 올해 1월부터 시작했어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어요. 25년 동안 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직장인이 되니까요. 상사한테 보고도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도 해야 하고 모든 게 달랐어요. 하지만 장점도 많아요.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쉴 수 있어요. 세탁소 할 때는 집에 와서도 계속 걱정했거든요. 내일 손님이 올까? 기계가 고장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요.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정해진 일만 하면 되니까요. 미자도 변화가 있었어요. 세탁소를 정리하고 나서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인교회에서 사무보조 일을 하게 됐어요. 주 3일 하루 4시간씩이요. 월 $800 정도 받아요. 부부가 합쳐서 월 $4,300 정도 벌어요. 세탁소 할 때보다 많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좋아졌어요. 미자 기관지염도 많이 나아졌고 저도 허리 아픈 게 줄어들었어요. 세탁소 할 때는 하루 종일 서서 일했거든요. 다림질하고 옷 걸고 포장하고 허리가 아프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훨씬 편해요. 세탁소는 결국 문을 닫았어요. 기계들은 다른 한인한테 팔았고 보증금은 일부 돌려받았어요. 25년 동안 했던 일을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요.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으면서 정말 복잡했어요. 아쉽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고 25년이 헛된 건 아니었다 생각해요. 힘들었지만 아이들 교육은 시킬 수 있었거든요. 지영이는 지금 좋은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이 $80,000예요. 민호는 의대 3학년이고 내년에 인턴십을 시작해요. 아이들이 잘 자란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아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영이가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주말에는 미자랑 영화도 보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외식도 해요. 세탁소 할 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일요일에도 세탁물 정리하고 장부 정리하고 그런 일들로 바빴어요.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병원에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요. 세탁소 할 때는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800나 됐거든요. 지금은 회사에서 대부분 지원해줘서 부담이 적어요. 퇴직연금도 쌓이고 있어요. 401k라는 건데 회사에서 매칭해줘서 꽤 모이고 있어요. 노후 준비가 조금씩 되는 셈이죠. 요즘 다른 한인 세탁소 사장들 만나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이 들면 어떻게 하지? 젊은 사람들은 세탁소 안 해요. 컴퓨터, IT 그런 분야로 가죠. 당연한 일이에요. 더 좋은 기회가 많잖아요. 세탁업계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옷을 다루는 방식도 바뀌고 있거든요. 속건성 원단이 늘어나서 드라이클리닝이 필요 없는 옷들이 많아졌어요. 집에서 빨 수 있는 정장도 나왔고요. 그리고 패션 트렌드도 변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장을 거의 안 입어요. 회사에서도 복장 규정이 자유로워졌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정장 수요가 더욱 줄어들었어요. 이런 변화를 미리 예상했다면 좀 더 일찍 다른 준비를 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세탁소를 너무 오래 했나 싶어요. 15년 정도 하고 다른 일로 바꿨다면 지금보다 나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거든요.
요즘 젊은 한인들 보면 부럽기도 해요. 영어도 잘하고 교육도 잘 받았고 기회도 많고. 우리 세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자란 걸 보면 보람이 있어요. 미자도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이제 우리도 좀 살 것 같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지 얼굴 표정도 훨씬 좋아졌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도 좋아요. 대부분 한인들인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가 돼요. 일은 세탁소보다 훨씬 체계적이에요. 매뉴얼이 있고 교육도 제대로 해주고 안전 규정도 철저해요. 세탁소 할 때는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해야 했거든요. 기계 고장 나면 수리업체 부르고 세금 신고할 때는 회계사 찾아가고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했어요. 지금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정해진 역할만 하면 되니까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내 사업이었을 때는 성과가 좋으면 수익이 더 늘어났거든요. 지금은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좋아요. 매달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니까요. 앞으로 계획은 이 일을 65세까지 하는 거예요. 7년 더요.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도 풀로 받을 수 있고 401k도 제법 모일 거예요. 미자는 교회 일을 계속할 예정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일도 힘들지 않거든요. 지영이는 내년에 결혼해요.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와요.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민호는 의사가 되면 인턴십부터 레지던시까지 몇 년 더 걸려요. 하지만 꿈을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기뻐요.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해요. 미국 생활 어떠냐? 물어보면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대답해요. 정말 그래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25년 전에 미국에 올 때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어요. 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쉽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생존 경쟁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만들었으니까요. 세탁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고객 서비스, 비즈니스 관리, 직원 관리, 세무 처리.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하는 법을 배웠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요. 미국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걸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달라요. 특히 소자본으로 장사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경쟁도 치열하고 규제도 많고 세금도 복잡해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길이 보여요. 저처럼 25년 만에 방향을 바꾼 경우도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주말마다 미시간 호수에 가요. 미자랑 산책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수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넓고 푸른 물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카고에 온 지 25년, 이제 이곳이 진짜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여기서 자랐고 우리도 여기서 늙어가고 있으니까요. 물론 가끔 한국이 그리워요. 특히 명절 때는 더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가도 낯선 느낌이 들어요.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여기가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계속 살아가야 할 곳이죠. 앞으로 7년 더 일하고 은퇴하면 조용히 살 예정이에요. 손주들 돌보고 취미생활하고 그런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세탁소 25년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항상 있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미자가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매일 감사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가족이 함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요. 세탁소 시절이 그립기도 해요. 힘들었지만 내 사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면서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